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수업을 이끌 김명희 쌤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자소서에 대한 문제 상당히 많이 겪으셨죠? 제가 오늘 그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수업에 나왔습니다. 그럼 저에 대한 궁금증이 약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타이틀은 바로 취업의 틀을 만드는 김명희 강사입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취업역량개발 과목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 10년간 세종대, 가톨릭대, 유한대, 성결대, 한양대, 동서울대 등에서 상담 및 강의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채용 사이트 많이 아시다시피 잡코리아와 사람인이 가장 유명한데요. 사람인의 HR 대학 사업팀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제가 지금까지 상담한 학생 중에서 여러분이 참고할 만한 학생의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사로 그 대학에서 근무를 할 때 어떤 학생이 공대 학생이었어요. 전자공학부 학생이었는데 찾아왔는데 그 학생 얘기를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 학생은 사실은 세상은 자기 혼자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학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진로를 정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공모전을 따서 학교도 제대로 들어오고 공부도 열심히 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단 이 학생이 저를 찾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학점이 만족할 만큼 나오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 학생은 생각했어요. 나는 최고의 기업을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그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이 학생의 학점이 3.4였는데 이 학생은 고민을 했어요. 이 학점을 가지고 삼성전자는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를 좀 들어가 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 학생은 저를 찾아왔어요. 이 학생이 가고 싶은 건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걸 물었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이런 대답을 해줬어요. 결국 아무리 본인은 눈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기업은 절대 눈을 낮추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네가 한 그런 경력이 있는 삼성전자로 가서 너의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선택을 옳게 네가 행동하면은 그 선택은 옳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결국 그 학생은 그때 저를 이렇게 한참 쳐다보더니 결국 삼성전자를 지원했고 결국 합격해서 지금 고맙다는 카톡 인사를 받고 있어요. 저는 강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도 사실은 저 또한 세상은 혼자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강의 준비할 때만 해도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소서는 달라요.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잘 못 쓰는 이유는 결국 누군가가 피드백이 필요한데 아무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소서는 피드백이 필요하고 취업도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피드백 주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통해서 피드백 할 수 있는 저를 만나고 이 수업을 통해서 따라가시다 보면은 자소서를 작성할 때 피드백을 적정히 받고 그리고 빨리 쓰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는 수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독취사라는 사이트예요. 독취사의 사이트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을 막 올려놔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뭘까요? 그건 바로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작성법 알려주세요. 자기소개서 제발요.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아요. 사실은 이 학생들이 면접보다도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도 저는 제 생각에는 면접보다 자기소개서가 훨씬 많이 중요하다고 저 또한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바로 면접관에게 질문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자소서를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면접관한테 질문 많이 받으면 힘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 불합격하는 학생들은 면접관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지 못해요. 그럼 자기가 PR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얻지 못하죠. 근데 자기소개서에 흥미로운 내용들을 좀 쓰게 되면은 면접관들이 많이 물어보게 되죠. 여러분들 소개팅 갔을 때도 정말 관심이 많으면 어때요?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상대방에 관심이 있어서. 근데 관심이 없으면 어때요? 잘 안 물어보죠. 취미 뭐예요? 어디 살아요? 그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소서와 면접의 중요성은 저는 7대 3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근데 자소서 작성법은 유튜브에도 많고 뭐 네이버에도 많고 상당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걸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소서 작성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작성의 문제라기보다도 결국에는 해봤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뭘 쓰려고 해도 이 경험 나는 없는데, 이 경험 나는 없는데, 이렇기 때문에 못 쓰는 케이스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 수업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필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의 핵심이에요. 6개월 후에 이걸 써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지원 동기 및 포부예요. 그리고 직무 역량, 그리고 간접 역량이라고 해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을 이야기하죠. 네 번째는 성장 과정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음에 써야 돼요. 자, 여러분 쓰실 수 있겠어요? 지금 막 벌써부터 막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가지고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1시간 안에 그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 목차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예요. 자소서가 처음인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카페에 가면은 첫 줄부터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페에서 이틀, 3일 걸리다가 나중에는 결국 제출을 못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소서 제출 전에 체크는 반드시 해라. 그 중에서도 8개는 반드시 바라를 두 번째 항목으로 넣었어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바로 이 지원 동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원 동기를 그렇게 기업 분석 다 하고 직무 분석 다 하고 그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5분 안에 빨리 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앞으로 이 마스터 자소서를 만들 텐데 마스터 자소서를 만들 때 반드시 써야 하는 항목들을 보고 그 항목들을 어떻게 잘 쓰는지 보고 복붙이 가능하게 그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자, 영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늘어져 계시면 안 되고요. 저랑 같이 달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 첫 번째 파트예요. 자소서는 처음이라 이렇게 시작하세요. 여러분 대부분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집중을 하시지만 사실은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카페나 이런 데서도 여러분들 멍 때리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문항 분석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도대체 이 기업은 나한테 무엇을 물어볼까를 먼저 알아야 정보를 수집하든지 글을 쓰든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얘들은 도대체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부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대부분 뭘 물어볼까 하는 각각 기업마다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제 장점은 사실은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많은 정보를 하나로 요약하는 능력이 저는 약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많은 100개, 200개 항목들은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는지 두 가지로 제가 압축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업의 인재상은 많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들이 물어보는 건 알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예요. 자신의 장점을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는 사람. 왜 삼성이냐? 왜 SK냐? 왜 우리 중견기업이고 왜 중소기업이냐? 그런 사람들이 오래 남아서 그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두 가지로 다시 물어봐요. 너의 장점은 뭐야? 강점은 뭐야? 그리고 지원 동기, 포부. 네가 이 직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게 뭐야?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원 동기는 자기소개서 질문은 지원 동기 그리고 강점 그리고 포부 이런 식으로 이런 플로우로 전반적으로 물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게 있죠. 그런 문항들이 되게 많은데 왜 문항 분석이 중요해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바로 동문서답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어떤 그 소통을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가끔 첨삭할 때 보면은 소통을 물어보는데 성실하다라고 대답을 하거나 책임감을 물어보는데 저는 도전 능력이 강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동문서답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항이 무엇을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퀘스천이 들어가죠. 그럼 이 동문서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개만 체크해야 된다면,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딱 한 개만 체크한다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바로 그거는 바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합격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자소서 항목을 빼먹으시면 안 돼요. 의외로 여러분들 자소서 항목 굉장히 많이 빼먹어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과, 이게 첫 번째 물어보는 거죠. 이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온 경험, 이게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부하는 역량을 기술해 주십시오. 세 가지를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썼나요? 썼어요. 자, 여기 썼어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온 경험 있나요? 있어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공부하는 역량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가장 간단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아서 광탈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래요. 자,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돼요. 이 빼먹지 않으면 뭐가 좋으냐면 동문서답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씩 체크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안 쓴 게 있고 내가 제대로 대답하는지를 여러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문항 분석이고요. 동문서답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항을 빼먹지 않았는지 확인해라.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는 소재 선택이에요. 적당한 소재를 써야지 아무래도 자소서가 조금 더 빛이 나겠죠. 제가 여러분한테 재밌는 얘기 하나 좀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혹시 이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한두 개는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 이 드라마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김은숙 작가예요. 베스트셀러죠. 근데 이 사람은 항상 히트예요. 히트를 치죠. 그 성공 비결은 뭘까요? 바로 공감이에요. 드라마들을 대부분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그 조연들을 상당히 공감 가는 조연들을 상당히 많이 배치해요. 그래서 주인공에만 공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배치함으로써 이 드라마에 대한 공감을 늘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의 자소서를 보면은 공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흥미가 없으니까 금방 읽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히는 자소서를 여러분들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공감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기업마다 다 공감하는 내용은 있을 거야. 다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통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공감 가는 소재는 뭐냐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가장 좋아할까요? 첫 번째는 직무요. 우리 직무하고 관련이 있어. 자, 그럼 공감이 돼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아, 기본적으로.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팀의 성취예요.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팀에 있어서 조직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팀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게 바로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성취와 실패를 통해서 어떤 개선 교훈이 있는가,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인가를 가장 크게 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건 인재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인재상의 구성을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 능력이에요. 기본적으로 직무에 맞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치관이요, 태도. 이런 부분인가. 세 번째 인재상을 좌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그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이 바로 인재상을 구성하고 있는데 바로 기업 불문의 면접관들이 공감하는 최애의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왕이면 첫 번째가 뭐예요? 직무 관련 경험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거 외에도 내가 기업마다 다른 공감 포인트를 더 찾으시려면 두 곳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업마다 약간 공감 포인트가 다를 수 있잖아요. 나는 좀 시간이 돼. 그래서 기업마다 약간 더 다른 공감 포인트를 찾고 싶어. 그럴 때 보시는 게 바로 두 개를 보셔야 돼요. 기업에서 나온 채용 공고,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서 직무 기술서 두 개를 보시면은 기업마다의 독특한 공감 포인트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이거예요. 채용 공고를 봤는데요. 도대체 봐도요, 공감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짧아요.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에이, 몰라. 내 맘대로 쓸 거야 하면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좀 되신다면은, 배달의 민족,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가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공감 포인트를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또 하나의 고민이 있죠. 저는 관련 경험은 죽어도 못 찾겠어요. 저는 없어요. 어떻게 하죠? 저는 아무리 봐도 직무 경험도 없고요. 태도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저는 잘 못 찾겠어요. 연관성이 있는 직무 경험이 없어요. 이런 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가장 큰 고민이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만 마시면서 내가 왜 그런 경험을 찾지 않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후회를 하면서 취업이 점점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제가 김명기 쌤이 여러분한테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바로 경험 전환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직무는 아니지만 다른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다른 일을 하면서 그런 비슷한 역량을 가진 적이 있어 라고 쓰시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대체하는 거죠. 그래도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지만 내가 직무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려는 자세는 있어. 이게 바로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 직무에 관련된 건 없는데 내가 너네 기업하고는 좀 맞아. 그래서 나를 쓰면은 내가 배우면 살 수 있어. 이게 세 번째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미래 지향이에요. 내가 지금은 직무적인 역량은 없지만 앞으로 계획이 있어. 이 네 가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나마 쓰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 관련 경험이 없으면은 어떡하지 나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약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능동성을 보고자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꿔서 내가 없지만 이런 능동성을 가져서 너네의 직무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어를 여러분들이 강조하신다면은 기업은 그걸로도 만족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반드시 그래도 한번 써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바로 구조를 잡으시는 거예요. 구조를 잡는 거는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무리 멋진 그 건물이라도 구조가 눈에 약간 좀 거슬리는 구조라면은 그 건물이 예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문항을 분석했어요. 동물서답하지 않게 다 했어요. 봤어요. 뭘 물어보는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찾았어요. 어느 정도 공감 가는 포인트를 찾았어요. 세 번째 그걸 예쁘게 이제 건물을 만드는 게 바로 세 번째 구조 잡기예요. 자, 그런데 구조를 잡으려고 해서 이제 글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부터 써야 될지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카페에 가서도 계속 이제 턱만 괴고 계속 있다가 결국 마감일까지 가는 거죠. 자, 여러분한테 팁 하나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글자 수 상관없이 그냥 막 써보세요. 내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왜 도전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정리하면서 예뻐 보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막 써보세요.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게 처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상담을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담을 취소해. 왜 취소해? 라고 물어보면 자소서 못 썼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막 쓴 거라도 가져와. 그걸 같이 한번 구조화 시켜보자. 그게 첫 시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STAR, 이 STAR, 합격 자소서의 공통된 구조를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S는 뭐냐면 당시 상황이 뭐였냐고요. 그리고 그때 과제가 뭐였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은 뭐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를 한번 건물 짓듯이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항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소재를 찾고 그 다음에
구조를 막 쓰고 그 다음에 구조를 잡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해서 내면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결과가 어떨까요? 합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떨어지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면접관은 바빠요, 여러분. 서류가 이만큼이나 있어요, 여러분. 바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다 일일이 읽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면접관은 있잖아요. 서류가 많으면 5초 내에 훑어봐요. 자, 그러면 그 훑어보는 부분이 앞에 있는 게 좋아요? 뒤에 있는 게 좋아요? 앞에 있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TAR 앞에 하나를 더 붙여주시면 조금 합격에 다가갈 수 있어요. 두 갈씩이요. 앞에 두 갈씩으로 이 두 개를 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결론을 앞에 달거나 아니면은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하거나 STR 앞에 하나로 요약을 하나 해주면 면접관은 5초 안에 읽고 본인의 자소서를 20분간 읽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갈씩의 힘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어떤 학생이 상담실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학생이 얼굴이 막 약간 푸르죽죽해서 찾아왔더라고요. 몇 학년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4학년 2학기래요. 근데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소서를 50번을 떨어졌대요. 근데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학생이었어요. 그 자소서를 봤는데 저는 그 학생을 단번에 합격시켰어요. 그 비결은 뭐였을까요? 저는 다른 거 첨삭 안 하고 앞줄만 고쳐줬어요. 딱 앞에 한 줄. 그 많은 STR에 앞줄 한 줄을 써주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은 30개씩 다 붙었어요. 그 다음에 면접의 문제였던 거죠. 자, 여러분 두 갈씩의 힘은 이렇게 큰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포인트, PSTR, 첫 줄, 질문에 대한 주제를 한 줄 정도 써주시면 합격에 더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만약에, 자소서에서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질문은 뭐였을까요? 질문은 바로 갈등을 해결하는 자신만의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걸, 여러분 너무 어려우면 물어보는 걸 바로 한 줄로 요약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두 갈씩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STAR까지 됐어요. 자, 이제 제출해도 될까요? 자, 저는 여러분한테 if를 반드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 좀 나이가 있지만 20살 때는 소개팅을 일주일에 5번씩 했어요. 5번.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 잘생기고 다 괜찮은 사람도 많았지만 그 중에서 딱 한 명하고 오래 사귀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첫 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은 저를 부를 때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만은 저한테 명희 씨 이거 드실래요? 명희 씨 점심 뭐 드실래요?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자, 이름의 효과는 그렇게 커요. 저는 if는 뭐냐면 입사 후 그 기업에서 어떻게 써먹을지 기업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줄 정도 써주시면 더 각인이 될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PSTR의 마지막에 그 기업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야, 누구야? 내가 너네 기업에서 이런 거 해줄게. 라고 하면은 조금 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차별성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기업의 이름을 마지막에 한 번씩은 불러줬으면 좋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큰 고민이죠. 자, 근데 다른 합격 자소서를 보니까 소제목이 다 있는 거야. 약간 고민스러워요. 첫 줄도 잘 썼고 PSTR if도 잘 썼어요. 그런데 소제목 써야 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본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저의 대답은 써야 합니다. 저는 그래요. 안 쓰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저는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보고서를 쓰고요. 이메일을 많이 보내요. 그럼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속도거든요. 빨리 내 보고서를 알아보고 이메일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바로 제목이에요. 그 제목을 보고 결국 인사 담당자는 그걸 봐요. 제목을 보고 이 사람은 간결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핵심적 문제를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평가해요. 이제 그런 평가의 요소를 주면 훨씬 더 본인한테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소제목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이버 세계 브랜드 파워 5위. 뭐 되게 많잖아요. 6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하루 거래 300에서 600건. 글은 굉장히 길지만 소제목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때요? 뒤에 내용을 파악이 가능한 거죠. 뒤에 내용이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한 그럼 소제목 어떻게 만드는데요? 자, 이 프로세서를 간단하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 자소서 안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나 키워드 숫자를 고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르지 못한다면 자소서를 다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고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약간 문장 형식으로 조합하는데 키워드는 앞쪽에 붙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뉴스 헤드라인으로 고치시는데요. 우린 창의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경제신문 기사의 제목을 약간 참고하세요. 약간 그런 것들은 표절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소제목을 멋들게 써서 나는 이메일과 보고서도 한눈에 간결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야를 더 보여주시면 어필이 되겠죠. 그래서 소제목까지.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바로 소제목부터 if까지 쓰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아봤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시는 게 약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